상적당입니다. 암 발병 원인 일부에 이어서 암의 재발과 전이암, 2차 암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상적당은 남들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많은 암 환자를 살피면서 정확한 암이 발병되는 원인과 2차 암이 다시 발병되는 원인, 재발, 전이암 모든 걸 나름대로 완벽하게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최첨단의 의료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최고의 진보된 의료센터에서 아주 좋은 수술로 완벽하게 암을 제거하여 치료를 했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암이 재발되거나 또 2차 암이 발병되고 또 암의 전이가 발병되는 것은 1차 초기 암일 때 태생적으로 암의 발병 원인이 된 내장기를 담당한 체포막과 또 림프선에서 내장기를 담당한 체포막 내부가 풀리지 않았을 때 암 초기암 발병 당시 체포가 굳어있는 조건, 태생적으로 굳어있는 조건을 그대로 있는 상태로 암이 발생된 내장기 극소 부분만을 수술로 치료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적당은 이제 1차 수술을 하고 다음에 이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더러 옵니다. 그걸 살펴봤을 때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암이 재발이 일어난다라고 반드시 판명을 해줍니다. 혼자만 아는 게 아니에요. 가령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대장이 이렇게 대장에서 내장기를 담당한 대장에서 신호체계를 담당한 선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덩어리가 생겨요. 덩어리가 있는 만큼 대장에서는 어떤 이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 있다라고 파악을 하면 정확합니다. 굳어있는 덩어리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대장 같으라면 이제 대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장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암이 오려 그러면요, 여기가 딱 만져보면은 덩어리 상태가 아니라 대장의 암은 이 뿌리 같아요. 고무줄, 아주 생고무, 아주 두께만큼, 이 속에 있는 두께만큼이라 아주 물렁뼈 같기도 하고 연한 이런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되면 이 자체가, 덩어리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안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100% 재발입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장기를 폐암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폐가 담당한 이 선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신호체계를 담당하고 반응하는 선이 손목까지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액하부에서 폐를 또 담당하는 림프선이 있습니다. 줄기입니다. 림프절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겨드랑이 액하부 자체가 단단히 굳어 있고 그 지선 하나가 폐로 들어간 림프선이 굉장히 굳어 있는 상태로 있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가 다 말라버립니다. 폐가 주관하는 선이 다 말라버립니다. 이게 통째로 다 붙어 있으면서 그것만. 그러면 이제 그것이
림프절이 이렇게 뭐 의사 선생님들 그러죠. 심하면은 림프절에서 전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근데 상지합당은 림프절 정도는 그냥 만져도 별 탈이 없어요. 그냥 풀어버려도요. 뭐 그게 부작용 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초기 1차 암일 때 그대로 있게 되면은 여기서 이 폐암의 영향으로 다른 데가 바로 옆에 에카부가 담당하는 선이 여자에게는 유방이 있고 폐가 있고 직접적으로 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해부도 담당한 선에 간하고 같이 어떤 수술을 몇 번 하면은 그 에카부에서 굳이 담당하지 않는데 어떤 그 물컹한 어떤 본드 같은 게 되었고 간으로 전이가 되는 수는 있습니다. 다른 데 담당을 하더라도 장하고 이제 그런 관계는 있어도 이곳에서는 폐하고 간하고 유방을 담당하는데 저 밑에 초기암일 때는 암의 전이가 에카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타구니가 있는 서해부에 림프선이 담당하는 그런 곳에는 전이가 안 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유방암은 3기 정도 되면 뇌암은 옵니다. 뇌암은 편도부 림프절이 담당을 해도 지리적인 조건이 가까워서 에카부가 담당한 선에서 중기 정도가 되면 뇌암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가까워서. 무슨 얘기냐? 폐가 암이 왔는데 저 밑에 있는 뭐 직장암, 자궁암이 전이암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쉬운 예를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가 아파요. 이가 아픈데 많이 아프게 되면요. 굉장히 아파요. 최악으로 아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머리는 아파요. 눈도 짓무를 것이고 귀 뒤에도 아파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목도 아프고 이 근방에서 이빨 근방에서 걸쳐있는 신경은 전체 영향을 받으나 이빨 때문에 저 아래에 있는 무릎 관절이 아프고 생식기가 아프고 자궁이 아프고 직장이 아프고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암의 전이가 오기가 힘들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폐도 유방도 있었는데 저 밑에 있는 암들이 장기들이 다 암이 걸렸다.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림프선이 하나가 잘못되면요 전체 심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전신에 걸쳐 있는 림프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기나 넘어서 말기일 때, 그러면 몸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일 때는요, 아주 병색이 완연합니다. 이 림프선이라는 것이 아주 좋을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뭐 몸 자체가 아주 쾌적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액이 공급될 때 곧바로 다리 통해서 곧바로 내려가는 조건 같더라고는요. 뭐 그냥 연속으로 갑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근데 이제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 조건으로 접체지골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으로 갑니다.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도 또 서해부 그 가래행이라 그러죠. 사타구니 앉아 있거나 그러면 다른 조건이 됩니다. 아주 꼬여 있고 그러면 혈액이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는 호르몬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호르몬이라 해서 따로 그런 게 아니라 호르몬 수치가 혈액이 잘 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때문에 다른 조건으로 혈액이 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림프선이 나쁜 역할을 하게 되면요, 바로 표시가 납니다.
림프선이 우리가 이제 그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잠을 자고. 근데 조금 연약한 조건에서 잠을 자거나 편하지 못한 데서 잠을 자게 되면 림프선이 바로 관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의 피로 정도는 다시 이제 이렇게 뜨거운 데라든지 좋은 데 운동을 하게 되면 풀리는데, 그것이 림프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근육과 뭐 이런 것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암이 정확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굉장히 세계적인 박사들이 많은데요, 아주 그 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뭐 술, 담배를 안 먹고 또 스트레스 안 받고 등등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이 1차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쌓인 줄을 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만들고 얘기하는 굉장히 훌륭한 박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밑에 있는 심장에서는 위에 뭘 다 이렇게 나쁜 것을 받아들이니까 최종적으로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정확한 어떤 관계가 없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씩 예를 들겠습니다. 안과에 가면요, 그 당뇨가 있거나 이러면요, 그렇게 생겼으면 당뇨 온다 그러고 정확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병은 다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뇌 전문의가 봐도요, 뇌를 딱 찍으니까, 그래서 엑스레이라든지 또 MRI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이 정확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거기 그렇게 생겼으면 그 병이 온다고 말씀을 반드시 선생님이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암은 그게 없다. 상당히 불행한 얘기입니다. 암은 먼저 얘기했다시피 림프선과의 관계 때문에 100% 온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되게 되면 피할 수가 없으나, 술, 담배,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그 가족조차도 걸리지 않는, 어떤 동네에서는 동네 사람 자체가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적당은 정확한 림프선과의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2차 초기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병약해지고 말기 상태가 되면 전부를 관여를 합니다. 한 개의 림프선에서 동시에 관여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이라는 이런 데는요, 여기저기 비었어요. 전부 다가 암이 통째로 뒤덮여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게 걸리는 분은 이제 말기암 상태에서는 뭐 세 개도 이제 걸리기도 하는데, 세 군데 내장기에서 이제 그런 관계를 상적당은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좋습니다. 평상시에 림프선을 막는 운동. 상적당이 당당히 얘기하지만 암에는 약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약이 있다고 하죠. 없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모르는데 야채를 하거나 풀뿌리 뽑으러 다니는 사람들 다 암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박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1년 내에 혼자서 다 먹더라도, 그 동네 그 산에서 나온 걸 다 먹더라도 그 약은 약이 아닙니다. 암에서만큼은. 암은 피부하고 틀립니다. 피부 종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죽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뿌리가 생깁니다. 그렇게만 하시고 건강을 통해서 여기 에카브리푸스는 이렇고, 또 이제 목 돌리는 운동 무조건 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서예부, 거기는 이제 그 다리 이렇게 탁탁 뛰는 운동, 또 계단을 엉금엉금 올라가는 거다 단 한 계단이라도 팍팍 뛰어가지고 오르내리면은 서예부에 관계된, 배 아래에 관계된 병들은 생기지 않는다. 암은. 그래서 운동과 약은 없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암 없이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적당했습니다.